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한국외대 강사 김영희입니다. 토론문이 지금 116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권영 선생님께서 쓰신 1930년대 항주 시기 중국 민속학과 손진태 조선민담 및 중역의 배경 잘 읽었습니다. 국경의 근세 가요 징집처의 성립부터 중국 항주에서 발간된 잡지 예풍 월간의 창간 과정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중국 민속학의 동향을 살펴셨고, 중국 민속학자 종징원과 그의 부인 천추판이 1930년대 항주에서 손진태의 조선 민담집을 중역하여 소개하는 과정에 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셨습니다. 한중 양국의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제한된 자료만으로 연구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양국 민담의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거를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진태의 조선 민담집에 수록된 설화 154편 가운데 예풍의 25편, 부녀와 아동에는 8편, 부녀 순간에는 한 편이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잡지에 발췌해서 중역한 조선 민담에 대한 어떤 선별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선 민담이 중역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변형된 부분이 있다면 원작과 번역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예쁜 잡지를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뒷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월간 잡지 예풍은 예술 잡지이면서 민속학 전문 투고란을 통해서 1930년대 민속학 학술 교리의 중요 기지가 되었고, 그 중심에 민속학자 종징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풍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셨습니다. 물론 항주시기 민속학과 예풍 월간이라는 제목에 맞게 논지를 전개하셨으나 부녀와 아동, 부녀 순간에도 중역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잡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언급한 정도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종징원이 예풍에 남긴 글이나 천추판이 조선 민담을 소개하며 쓴 서문을 통해서 손진태의 조선 민담은 결국 중국 민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 민속학의 근원을 찾는 목적과 더불어 민속학적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번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징원이 예풍 2권 12기에 발표한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에서는 중국의 전설이 원형이고 조선은 변형되었다고 보았으며, 중국과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도 주종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권 8기에 발표한 동국세시기에서도 조선에 남아있는 여러 민속이 중국에서 전해준 고대 혹은 현재의 습속이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동국세시기에 관한 연구를 보면 물론 조선인 저자의 모화 사상이 담겼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기술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풍속의 공통성 조명 등 국제적인 시각에서 관찰한 것이라는 등의 관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추판이 손진태의 조선 민담을 중역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중국의 민속의 근원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조선과 중국의 보편적 문화로서 양국의 풍속이 갖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인 것인지 혹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언급인 것인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잠깐 사이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굳이 이 질문을 넣습니다. 세 번째, 필자께서도 맺는 말에서 조선 민담의 번역자인 천추판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풍과 부녀와 아동의 편집에 종징원과 그와 함께 활동한 동료가 직접 관여했다고는 하나, 조선의 민담을 직접 중역하여 소개한 중국인 번역가의 생각과 의도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계획 등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질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논문을 읽어주시고 토론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논문 발표하면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는 실물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진대 조선 민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민담이 번역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볼 수라도 있었지만 부녀와 아동, 그 다음에 부녀 순간은 제가 전혀 실물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떻게 어떤 그 손진태의 조선 민담이 실렸다라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중국의 그 선행연구 뭐 CNK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부녀와 아동이라든지 부녀 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부녀 순간과 부녀와 아동은 다루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논문을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 질문자께서 그 쫑진원과 천추유판이 우리나라 민담을 소개한 것이 그 동질성과 그다음에 차이점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더 아직 제가 연구가 좀 얕아서 아직 사실 뭐 여기 그 손진태 조선 민담을 비롯한 우리나라 민담이 번역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몇 년이 걸린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쫑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뭐 민소각을 뭐 제가 깊이 연구하는 게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동국세식이라든지 노달지형 전설 발생지 정도의 그 글만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무모하게 지금 침소봉대를 하자면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질성이라든지 차이점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중국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어떤 하위 문화의 관계로서 어떤 그 중국의 그 원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그 차원의 하나로서 조선 민담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닐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이제 이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이제 깊이 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추유판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속 한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 질문자께서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뚜렷한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우리 쪽에 뭐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 한학자라든지 아니면 민속학자라든지 아니면 중문학자들이 연구들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보완이 된다면 제가 쓴 것도 어느 정도 더 이제 풍부하게 논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고,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우리나라 그 촌진태 조선 민담집이 중국에 번역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한 지도 사실 굉장히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자료 소개 차원에서 알려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이제 연구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소박한 저는 이제 충정심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좀 더 많은 자료가 보강이 된다면 손진태 조선 민담집이 번역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이렇게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말씀 없으시고요. 네. 그럼 혹시 청중 선생님들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광식입니다. 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논문 많이 읽었습니다.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손진태 조선민족설화 연구라는 책을 일본어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역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어가 좀 중국어나 한국어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번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통한 뭐 중역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게 들었고요. 제가 저기 두 가지 좀 보충을 좀 하자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신 노달지형 전설 발생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재철 선생님을 포함해서 뭐 이복규 선생님 이런 연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쫑징원과 손진태의 문제는 사실은 이건 뭐 일본에서 잘 알려진 문제인데요. 손진태가 유학을 한 다음에 돌아간 직후에 쫑징원이 와세다 대학에 니시무라 신지라고 하는 당대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니시무라 신지 밑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손진태와 쫑징원은 니시무라 신지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 뭐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손진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보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광식 선생님 논문을 사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사의 그 주작인이 그 조선전설을 번역한 것도 선생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좀 이제 고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연구 논문을 많이 봤는데 저도 그 니시무라 신지 밑에서 손진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쫑징어도 공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제가 쫑징어 같은 경우는 학위가 없이 그냥 수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청강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연구학자로 가서 연구를 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니시무라 신지에서 공부를 했다. 뭐 그 정도의 어떤 글은 봤는데 확실히 그래서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걸 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손진태가 니시무라 신지의 제자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뭐 너무나 당연하게 아마 연결해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일본 학계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는 바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그 일본 와세다 대학 같은데 유학한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좀 잘 알고 일본 자료를 잘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손진태 조선 민담이 중국에 번역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네. 권율 쌤께서 지금 질문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 있네요, 선생님. 41편 번역 조선 민담의 주제나 유형적 특징을 파악, 분석하며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고. 네. 저는 그냥 사실 지금 제 논문 주제는 손진태 조선 민담 중역의 배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41편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했는데 사실 아까 질문자께서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여기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도대체 그러면 150편인가 153편 중에서 왜 41편만 했을까? 이제 분명 나름대로 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역이 된 배경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손진태 조선 민담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제가 그 내용은 거의 살피지 않았거든요. 제목만 그냥 요런 게 내용을 막 훑어보면서 요거 바로 요거구나라고 이제 그것만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역의 주제라든지 유형적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좋은 연구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